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10년 국채금리 수익률은 어느새인가 4.1을 돌파했고 4.3까지 돌파했다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영향받는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기술주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대표적으로 채권 ETF인 TLT가 크게 하락합니다. 보시다시피 TLT 주가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컸던 9월 초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92달러로 다시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올해 9월 TLT가 크게 급등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많은 서학 개미들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TLT가 하락하고 있을까요? 경제가 튼튼하고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 이내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로우 프라이스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드러켄 밀러는 미국채 공매도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보여드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 즉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확률에 베팅했다는 뜻입니다. 로우 프라이스와 같은 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TLT와 엔화 그리고 국장에 상장된 미국채 ETF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들이 떨어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채권은 주력 투자 자산이 아닌 해지성 자산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공유드렸지만 주식을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권이 떨어져도 제 전체 자산은 오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 해왔기에 주식에 많은 비중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관련 글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S&P 500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전체 자산은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전부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을 봤을 텐데 왜 채권이나 현금 등으로 나눠서 투자했을까요? 2023년 기관들 수익률 자료인데 보시면 S&P 500의 수익률을 상회한 기간은 40%밖에 안 됩니다. 2023년은 본격적인 상승장이었음에도 S&P 500 수익률을 넘기는 기간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뜻은 엄청난 자산을 굴리는 기간일수록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나 인버스 등 여러가지 해지성 자산을 같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지성 자산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굴리는 자산이 커질수록 투자는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10억에서 5% 벌면 5천만 원이지만 1억에서 20% 벌어도 2천만 원입니다. 즉 수익률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 금액 자체는 커지게 됩니다. 기관들은 바로 이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도 2023년 13.5%라는 역대급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3년에는 S&P 500 수익률은 23%입니다. S&P 500과 비교하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22년 고금리 하락장을 보시면 좀 더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22년 S&P 500은 18.5% 하락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무려 8.2% 손해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보다 덜 하락하고 덜 버는 방식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자산은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무려 5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역대급 상승장이기 때문에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익은 덜 보더라도 해지성 자산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채권을 대부분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쉽게 돈을 벌기 힘든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전부터 사람들은 주식, 채권, 현금 등으로 분배를 하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데이터와 기록을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식이 크게 급등할 때는 채권이 하락하거나 주춤하고 주식이 크게 하락할 때는 채권이 반대로 급등하기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지켜주고 또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채권을 익절하고 모아둔 현금과 함께 추매형으로 쓰면서 상승장이 되면 자산이 더 크게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상승장이 꼭대기 부근에 오면 TLT가 크게 하락했을 테니 TLT를 다시 모아가면서 그 다음 하락장이나 조정장을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각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대응을 해야 많이는 못 벌어도 꾸준히 벌면서 최소한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벌어도 그게 복리로 쌓이면 엄청납니다. 올해 워런 버핏이 94세인데 그의 순자산은 무려 1480억 달러입니다.
놀라운 건 그의 순자산 98%는 65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투자하면 급하게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투자해도 충분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TLT의 3배인 TMF를 투자하는 것일까요? 제 채널은 네이버 2500개 채널 중에서 4위, 현재 재테크 분야는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 20회 이상 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있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3,900원에 텔레그램 채널 접속 및 이 모든 것을 보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유튜버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investing.com 프로 구독권을 41%나 할인해서 구독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AI가 추천하는 주식과 수많은 지표들, 그리고 실시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실적과 기관들의 목표 주가 등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놀라운데 서학 개미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순매수 1위 종목은 무려 TMF로 1조 5,07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레버리지가 있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투자를 하려는 서학 개미들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을 해지용 자산으로 산다기보다 단타형이나 전체 자산에서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빠르게 돈을 벌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금리 인하 하면 TLT가 오르니까 3배로 먹고 빠르게 나가자는 생각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금리 인하 얘기는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TLT와 TMF는 항상 순매수 손이 상위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면서 TMF가 매수세가 붙었지만 TMF의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18%, TLT는 6%나 하락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주식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식은 그나마 기업의 가치라는 것을 실적과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만 채권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최근 제가 채권 관련 글을 공유드리기도 했지만 채권도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롬 파월도 금리 인상은 없고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 말했지만 바로 몇 달 뒤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상당히 위험한데요. 바로 녹기 때문입니다. 100달러에 사서 10% 떨어지고 10% 오르면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제가 전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이자율까지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금리가 내려서 연방기금실효금이 4.83%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3배 레버리지는 연 이자율이 13%에 달합니다. 연 13%의 이자가 매일 리밸런싱 되면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3배 수익보다 더 낮은 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TLT가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역시나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 와서 대응을 하려면 분석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금리를 무조건 인하하니 TLT를 투자하면 돈을 100% 번다라는 마인드로 투자하기보다 내 전체 자산에서 어떤 타이밍에 얼마큼을 투자할 것인지 또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추매 계획 등을 잡으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항상 하락장과 조정장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찾아오기 때문에 안전장치 등을 계속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 글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